정연이는 1950년대 타고난 소리천재 정연이가 국극 배우 최고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목포, 시장에서 조개 파는 일을 하는 정연이는 한 여성이 소리 한번 해주면 남아있는 조개를 다 사가겠다고 하자 남한산성을 부르는데요. 정연이가 노래를 부르자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지만 이에 익숙한 정연이는 그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죠. 돈을 주며 최공선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냐고 물은 여성은 자신은 영광여관에 있으니 알게 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정연이는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극장으로 향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코로에도 이것보단 잘할 것 같은 배우들의 모습에 실망하던 정연이는 왕자 문호경이 등장하자 귀까지 빨개지며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집에 돌아온 정연이는 최공선이 엄마의 옛 이름이며 엄마가 판소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조르지만 공선이 반대하자 자식은 굶기면서도 소리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비꼬다 집에서 내쫓깁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며 큰 소리를 친 정연이는 어제 만난 여성이 말했던 영광여관을 찾아가 매랑국국단의 단장 소복이에게 노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복은 정연이의 소리에 가시가 섰고 연기가 엉망이라고 힐난하며 돈 때문에 국국을 하겠다는 정연이를 그대로 내쫓습니다. 하지만 정연이는 몰래 몸을 숨기며 끝내 돌아가지 않고 이를 본 옥경이는 정연이를 자신의 연구생으로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옥경이 바쁜 탓에 백도영이라는 인물이 정연이의 짝선배가 되는데 도행이 누구인지 몰랐던 정연이는 도행에 면전에 대고 노래를 못한다는 말실수를 해 미운 털이 박히게 되죠. 도행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정연이의 근성과 한편으로는 아픈 자신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자 어느 정도 마음을 풀고 시험삼아 춘향전 대본을 내줍니다. 짝동생이 되어 오디션에 대본집을 받고 싶으면 춘향전 무대에 서서 동생이 될 만한 자격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정연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영선은 조연이라는 큰 배역이지만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인 방자역을 배정합니다. 처음 하는 연기에 남자역을 맡게 되자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정연이는 연기에 필요한 화장품 살 돈도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본 옥경이는 원래 정연이의 짝언이었던 자신이 대신 자명고 대본을 준다고 하지만 정연이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옥경은 대신 돈을 주며 그게 필요한 화장품을 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오래되어 시세를 모르는 옥경이는 돈을 모자라게 주고 정연이는 같은 방을 쓰는 주란이의 도움으로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습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정연이는 고사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남학생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부용이라는 여학생을 도와주다 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고사장이 남장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 정연이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죠. 공연 당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정연이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제법 그럴싸한 춤과 연기를 하는데요. 고사장의 말대로 남장을 하고 다니다 남녀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이후 관찰력이 좋다는 조언으로 시장에서 춤꾼을 따라다니며 춤을 익힌 것이었죠. 이때 정연이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극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극이 끝난 뒤 꽃다발과 손수건을 든 부용이 정연을 찾아오는데요. 안 그래도 그날 주란에게 선물로 받은 손수건을 부용이 가져가 버려서 정연이 역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죠. 부용은 정연이의 팬이 되었다고 말하며 정연이의 첫 데뷔를 축하하고 같은 시각 극을 복귀해보던 영선은 분하지만 자신의 예상을 깨고 정연이 잘 해냈음을 인정합니다. 한편 정연이의 방자 연기를 보고 자신의 짝동생으로 들이겠다고 인정한 도행이에게서 오디션 대본을 받은 정연이는 다방에서 우연히 대역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엄마와 소복이의 스승인 임진 선생을 만나 공선이 하늘을 울린 천재 소리꾼이라고 불렸던 창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연이의 엄마가 최공선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장사꾼들이 정연이에게 접근하는데 돈맛이 궁금하면 오라며 방송사 PD에게까지 명함을 받게 되죠. 숙소로 돌아오던 정연이는 또 외간 남자와 있는 영서를 마주치는데요. 협박할 때면 해보라고 소리치는 영서에게 정연이는 다방에서 일하는 사실을 밝히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복이 정연이의 알바 사실을 알게 되며 정연이는 극단에서 내쫓깁니다.
영서의 배신, 그리고 말만 연구생이지 형편없는 야찬비를 주는 극단의 태도에 분노한 정연이는 그 길로 명함 속 방송국으로 향하고 숙소, 노래 강습, 영어 공부까지 모두 공짜로 해준다는 말에 국국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매랑 국국단에 들려 마지막 인사를 한 정연이는 자신을 찾아온 부용이를 마주치자 자명고 대본을 건네주고 부용은 어디서든 행복하라고 말하죠. 서울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꿈인 순박한 시골 소녀를 컨셉으로 가요를 배우는 정연이. 그러나 어딘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침 정연이를 찾아온 영서는 부용이에게 부탁받았던 자명고 대본을 내미는데요. 사실 정연이의 오해와는 달리 소복이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복이의 스승이기도 한 임진 선생의 편지 때문이었죠. 정연이와 오해를 푼 영서가 여기 백날 있어봤자 방자는 못한다고 말한 뒤 돌아가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정연이는 다시 극단으로 돌아갑니다. 벌로 극단의 설거지를 맡게 되지만 정연이는 무사히 오디션을 보고 엑스트라인 군졸역을 맡게 되죠. 대사 한 줄밖에 안 되는 엑스트라이지만 정연이는 높은 연기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정연이가 군졸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연기를 깊고도 길게 끌어버려 손님들은 주연이 아닌 정연이에게 모두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정연이는 기뻐하며 내려오지만 옥경이에게서 다음 공연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는 부용이의 말에도 정연이는 공연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만 상심해합니다. 이에 부용이는 정연이를 자신의 학교 합창단에 데려가는데요. 합창이 두 사람이 내는 하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정연이는 국쿵 역시 이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그날 오만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합니다.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정연이는 부용이의 집에서 극의 모든 배역들을 연습해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적과 손을 잡는 배역 구슬하기의 감정만은 이해하지 못하던 정연이는 자신의 1호 팬이라던 부용이 남자친구 민영이 오자 그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에 실망감과 질투를 느끼는데 이후 이를 통해 구슬하기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죠. 구슬하기를 맡았던 주란이의 건강 문제로 대역으로 나간 정연이는 소복이마저 인정할 만큼 놀라운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편 다음 오디션을 준비하던 정연이는 뜻밖에도 자신의 발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 소복이에게도 들었던 말이기에 자신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던 정연이는 임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진은 소리를 할 목이 아니니 그만두라고 하며 엄마인 공선 역시 파문당했다고 말하죠. 한 번 들으면 모든 소리를 따라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던 공선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망가져 소리를 낼 수 없게 돼버리자 그대로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임진의 말을 부정하며 산에 들어간 정연이는 득음을 위한 독공을 시작하지만 목소리가 다 쉴 때까지 무리해서 목을 쓰다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오디션 당일 최악의 연기를 선보이게 되죠. 저는 자신의 목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정연이는 그대로 집에 돌아갑니다. 정연이를 붙잡기 위해 소복이와 부용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정연이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듯 들고 왔던 대본들을 바다에 모두 던져버리죠. 이 모습을 본 부용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대본을 잡고 기뻐하는데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길래 그러냐며 정연이 비웃자 뺨을 때리며 그 글은 엄마가 쓴 글이니 어디에 있든 자신이 구할 거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유명한 극작가 권영섭의 딸인 부용이는 매번 술에 취해 있는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작가로서의 성공과 독립을 꿈꾸던 부용이는 어느 날 아빠가 엄마가 쓴 글을 모두 훔쳐왔다는 것과 어머니가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와중에 좋아했던 언니의 배신으로 자신의 글까지 빼앗기자 죽음까지 생각했던 부용이는 글을 쓰고 싶다면 자신과 결혼하면 된다는 약혼자 민영의 회유로 마음을 다잡던 중 정연이를 만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리 없이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정연이는 용기를 내서 오디션 당시 연습했던 소리를 열창하는데요. 부용이는 박수를 쳐주고 이 모습을 공선이와 소복이 보게 됩니다. 이후 소리보다 천재 최공선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던 공선과는 달리
소리를 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정연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소보기의 말을 떠올린 공서는 정연이만 할 수 있는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정연이는 극단의 입단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돌아옵니다. 시험의 조건은 같은 날 같은 시 다른 장소에서 차기 왕자라고 불리우는 영서와 정연이 따로 연기를 펼쳐 영서만큼 많은 인파를 모으는 것이었죠. 분명 고음이 올라가지 않고 끊기지만 그 빈 부분을 연기로 채운 정연이의 소리는 수많은 인파를 끌어모으는데요. 성공적으로 극단에 돌아온 정연이를 보며 영서는 돌아와서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연이의 1호팬인 부용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부용이가 정연이를 찾아왔을 때 같이 지냈던 15일 외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부용이에게도 비밀로 한 채 서울에 올라왔던 정연이는 부용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직접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용은 자신은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하며 정연이를 찾으러 간 것은 여자애였지만 자신은 이제 여자라고 말하죠. 한편 국국에 흥미를 잃은 옥경은 영화사와 계약하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해랑은 과거에 옥경이 아편을 했다는 사실을 터뜨립니다. 저물어가는 모양새였던 여성국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메란 역시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데요. 옥경은 비록 계약은 취소되었지만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극단을 재정비한 소보기는 새로운 공연을 준비합니다. 새 극본을 받기 위해 권영섭의 집에 가는 소복을 따라 나선 정연이는 버려져 있는 부용이의 극본을 발견하고 그렇게 부용이의 쌍탑전설은 새 극의 대본으로 선정되는데요. 영서와 정연이 모두 아사달 배역에 도전하고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영서는 고통 속에서도 예술을 지키는 여성 국국의 왕자다운 아사달을, 정연이는 슬픔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아사달을 연기하며 관객의 놀라운 몰입을 이끌어내죠. 같은 시각 결혼식장에 있던 부용이는 우연히 자신의 국본으로 오디션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녀올래? 라는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만 파혼할 용기도 없던 부용이는 진짜 부끄러운 건 용기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엄마의 말에 교복을 입고 오디션장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을 보러 온 부용이의 손을 잡은 정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 국국 왕자가 될 거라며 언제든 자신이 보고 싶으면 극단으로 오라고 손수건을 건네죠. 정연이에게 입맞춤을 한 부용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내 가짜 왕자님 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뒤 결혼식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표는 한 표 차이로 정연이가 아사달에 선정되고 데이트를 친 쌍탑전설의 초연으로 여성국국 제2의 전성기가 시작돼 메란국국단은 2년 만에 신식 건물로 이사할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죠. 7년 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정연이는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옮기며 일정을 살펴보다 마치 정연이의 첫 공연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던 그때처럼 자신을 찾아온 부용이와 재회합니다.